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고요. 3번 연속 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We're scheduled to be at 4%, which is pretty amazing because we have a deadhead Fed hair. I mean, this guy,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is a stiff, and you fight that. He did a rather, I would say, a rather small number that could have been doubled, at least doubled. 네,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것도 좀 약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배 더 내렸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0.25%포인트 인하, 이거는 시장이 좀 예상을 했던 거죠? 네, 거의 시장의 기대는 0.25가 100%에 가까웠고요. 네. 오히려 더 관심 있었던 건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내년 말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냐, 2026년 말의 금리가 어느 정도 가 있을 거냐. 지금 상단 기준으로 이번에 0.25 내려서 3.75가 됐는데 내년에 2번 인하할 거냐, 1번 인하할 거냐, 혹은 그 이상의 인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 보면 연준 의원 12명 중에 한 중간값 정도를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내년엔 한 번 정도 인하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가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금리 동결로 쭉 가다가 파월 의장 다음 사람이 오면,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친 트럼프적인 사람이 오면 한번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정도 내년에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여기도 지금 시장이 봤다고. 근데 뉴욕 증시 자체는 이번에 좀 반기는 모습이긴 했어요. 이번 결과. 그러니까 선반영돼 있었던 게 있고, 네. 그리고 시장은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10년물이나 2년물 국채 금리도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 한 번 내릴 거라고 연준 의원들이 평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더 많이 내리자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하면 연준이 더 내리겠지라는 생각, 혹은 내려줘라고 하는 바람, 부탁, 이런 게 다 지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간 파월 의장과 금리 인하 관련해서 충돌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연준을 방문해서 카메라 앞에서 파월 의장을 망신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번 목소리 보시죠.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That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So the 2.7 is now 3.1. I'm not aware of that building. Well, no, but it's a building that's being built. No, it was built 5 years ago. We finished Martin 5 years ago. President, are there things the chairman can say to you today that would make you back off some of the earlier criticism? Well, I'd love him to lower interest rates, but other than that, what can I tell you? 네,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말을 했네요. 이렇게. 그래 왔었고 저게 네. 갈등의 시작이었었고요. 오늘도 스티프하다는 표현을 썼죠. 맞아요. 보지식하고 뻣뻣하다. 파월 의장에 왜냐하면, 대해서. 네, 0.25%포인트가 아니라 빅컷이라고 하죠. 0.5%포인트를 인하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뒤끝을 장렬했는데요. 네. 근데 파월도 알게 모르게 좀 트럼프의 좀 압박과 비난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놓고 보면 네. 많이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 성명서라든가 코멘트를 좀 놓고 보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거든요. 네. 그동안은 뭐 실업률 얘기도 안 하고 고용 좋다 했는데 이제 고용 냉각한 말을 꺼낸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더 완화적인 정책 쓰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오늘 끝나고 나서 더 포인트는 단기 국채 매입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완벽한 QE는 아니지만 단기 국채만큼은 연준이 사주겠다. 당장 11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를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는 시장은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샀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를 푸는 거겠죠. 네. 지금은 단기 국채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권의 단기 금리들, 이 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거겠지만 시장은 이 정도로 한 발 물러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QE 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회사채도 사주고 모기지도 사주고 장기물 국채도 사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좀 놓고 보면 파월이 저는 좀 약간 뭐 매파도 아니라 차라리 비둘기에 가깝다. 이제 떠날 사람이 됐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었고 시장은 아마 이런 걸 감안해서 1%대 다우가 상승 마감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내년 5월까지인가요, 임기가? 네, 5년까지인데 네. 아마 1월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하겠죠. 그래서 뭐 식물 의장을 만들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하더라도 시장금리라고 하죠. 국채금리라든가 회사채 금리는 먼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테크닉, 그렇게 트럼프가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사실 그렇잖아 올라가는 그 물가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 고용 시장을 조금 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물가랑 고용 혹은 물가랑 뭐 GDP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고용은 좀 냉각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 물가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3% 정도로 꽤 높은 상황.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2%이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3%대 물가가 고착된 상황이니까 이건 금리를 약간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도 있고 향후에 좀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더 노동시장의 냉각 쪽에 현재로서는 엣지를 약간 더 두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0.25%로 좀 좁혀졌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동안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나왔던 의견은 그래도 한국과 미국 사이 금리 역전 폭이 좀 크다. 그리고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던 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금리 차가 상단 기준으로 1.5% 역전에서 1.25% 역전으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달러화의 약세 혹은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금리 차라는 게 설명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은 소식이나 이것으로 뭐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보셨듯이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연설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앞서 본인 경제 점수에 대해서 A++++ 5번 플러스를 얘기하면서 내 경제 정책 점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경제 악화됐다는 지적은 내가 엉망진창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자화자찬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작된 건 아니죠. 늘 오늘 자화자찬을 했어요? 하는 네. 거고 또 한 번에 자화자찬을 했다라는 건데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불안감,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연방 대법원의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이 판결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만에 네. 하나 이게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 뭐 2,000조가 넘는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동안 나라한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경제 연설 투어를 시작한 것이 뉴욕 시장을 맘다니한테 뺏긴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네. 마이애미 시장까지도 지금 뺏겼단 말입니다. 계속 선거만 하면 판판이 지고 있어요. 물론 내년 중간 선거는 11월이기 때문에 먼 기간인데도 지금 경제 연설 투어를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통 한 내년 한 3월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네. 되는데 한 분기를 앞서서 이렇게 출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래저래 지금 트럼프의 좀 급한 속내를 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도 거의 의식은 안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연방대법원이 진짜 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 판결을 내놓는 날 뭐 증시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 모두의 그 엄청난 변동성은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꼭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둬야 되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 정책 성공 이 얘기를 설파를 하면서 이 경제 연설 투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에게 인형은 2-3개면 충분하다. 연필 37자루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can give up certain products. You can give up pencils. Because under the China policy, every child can get 37 pencils. They only need 1 or 2. They don't need that many.
but you always need steel. You don't need $37 for your daughter. 2 or 3 is nice, but you don't need $37. So we're doing things right. 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딸의 인형에는 2-3개면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근데 됐어요?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철강 같은 거에 관세를 매겨서 미국 안에서 철강 생산하겠다.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우리의 산업 구조로 가져가겠다. 있는데 그럼 관세로 인해서 피해도 생기잖아요. 특히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산업 중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완구업입니다. 왜냐하면 완구류와 문구류는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연필이나 인형 얘기가 나온 게 그런 맥락입니다. 관세로 중국에서 인해서 수입을 많이 중국에서 하다 수입을 보니까. 많이 하는데 여기다 관세를 붙이면 이게 비싸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연필이나 인형 선물하고 싶을 때도 부담이 느껴지고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크게 보면 어떤 이슈냐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어포더빌리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과연 지금의 물가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관세까지 매겨졌을 때 과연 이 부담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면 이런 SNS에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롱 담긴 게시물들이 이 말에 대해서 조롱 담긴 게시물들이 올라가는데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트럼프 막내 아들 배런, 샹들리에가 달린 황금 유모차를 탔는데 우리 딸에게는 연필이나 인형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크리스마스 네. 시즌을 앞두고 아이 선물 얘기를 하다 보니 미국 유권자들에게 좀 역풍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연설 투어를 시작할 정도로 경제가 사실 유권자들을 휘둘릴 수 있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요. 어제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반도체 산업 전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2강이 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투자를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태원 회장께서 저한테 한참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 그럼 일리가 있더라고요. 분산 분리라고 하는 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금산 분리 등 관련 규제 일부 완화 검토 중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게요. 방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최태원 회장이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그때와 지금 2번을 금산분리 완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언급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과 산업, 가령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곳들이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주겠다라는 언급이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 내 정권 내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실질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들이 하지 못하면 이제 시기가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구조 구조를 보면 SK가 있고 SK 스퀘어가 있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계열사가 돼 있는데요. 지금 광노정 대표 이야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내에 SK 하이닉스 리스 회사 혹은 SK 하이닉스 금융사 하나를 한 지분 49%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투자도 받고 자기네 돈도 함께 태워서 발빠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이번에 금산분리 완화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게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 외에 우리의 이제 산업 쪽의 대기업들도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좀 얼마나 커질지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주기로 했고요.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AI나 이런 투자들이 너무 대규모 투자여서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필요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AI에다 국가의 다음 먹거리의 명운을 지금 걸고 있는데 정부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AI를 누가 합니까? 결국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 주체가 돼서 스스로에게 투자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조금 풀어주겠다라고 한 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이 규모 700조 자체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우리보다 이제 AI 조금 더 잘한다고 알려진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나 그 고사양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것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주에는 좀 반가운 소식인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AI 생태가 굉장히 빠르게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달리고 있는 거에 저희도 조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